네, 유가증권 시장이 2%대까지 낙폭을 키웠는데요. 10시 구간대에 이 확진자 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먼저 좀 보시죠. 0시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정을 기준으로, 0시 기준으로 지금 신규 환자가 518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확진 환자는 6,28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는 한 438명 증가했으니까 하루 동안의 확진 환자의 증가폭이 어제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장에는 다소 좀 부담되는 뉴스는 맞습니다. 그러면요,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네, 코로나19를 이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로벌 정책 공조, 이 부분에 투자자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보겠습니다. 그 시발점이 된 부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였습니다. 50베이시스 포인트, 상당히 좀 통 큰 금리 인하였고 또 긴급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많이 또 영향을 받았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시작을 하자 또 바로 다른 국가들에도 이런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날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 쪽에서는 25bp 인하가 있었고요. 말레이시아도 동일한 날 인하가 발표됐습니다. 그 다음 날은 캐나다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내놨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카드를 꺼내들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바로 10일 정도, 한 다음 주 경부터는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여러 가지 통화정책 회의가 줄을 잇는데요. 12일에 ECB 쪽에서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FOMC, 일본, 영국의 그 뒤를 이어서 순차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 상원에서도 코로나19 긴급 예산, 우리 돈으로는 약 10조 원 규모 정도 되는데 신속하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앞서서 하원 통과하고 상원까지 금방 이렇게 통과 절차를 거쳤고요. 이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부분들 없이 예정대로라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OECD 쪽에서도 글로벌 정책 공조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해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이 IMF 쪽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분위기는 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카드를 꺼내든다면 효과는 있을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조윤구 연구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코로나19의 팬데믹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강한 통제로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일본에서는 크게 확산이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 권역은 지역사회 감염 초기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추가 확산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가 기본적으로 과거 전염병 대비 확산 속도와 감염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던 연준은 2월 마지막 주 미국 주가 지수가 5영업일 연속 급락하면서 기조 변화에 나섰습니다. 2월 28일 파월 의장은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고 우리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3월 3일에는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긴급 컨퍼런스 콜을 개최했고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할 때 경제를 하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정책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IMF와 세계은행 또한 긴급자금 대출 등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국가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는 아니고 추경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카드를 꺼낸 쪽, 아직 준비만 하고 있는 쪽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나온 금융정책들 어떤 게 있나요? 네, 1월 중순 이후에 이제 우한에서 시작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주변 아시아 국가들 위주로 확산이 되면서 주요 신흥국은 선제적인 인하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이 대부분 포함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서 중국 그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각각 10bp 인하했고 향후에 추가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3월 3일에는
미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전격 발표를 했고 이것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정례회를 거치지 않고 긴급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성명서에는 이후에도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로 추가 금리 인하가 강하게 시사되고 있습니다. 연준에 이어서는 호주와 캐나다 같은 경우도 각각 25bp와 50bp 인하로 정책 공조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럼 하겠다고 좀 밝힌 국가 혹은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국가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가 3월 2일 긴급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서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을 하고 2주간 한시적으로 특별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ECB 라가르드 총재도 추가 통화 완화를 시사했는데요. 바로 이제 3월 12일에 있을 정례회의를 통해서 장기 대출 프로그램 확대가 확실시되고 있고 정책 금리 중 하나인 예치금리 10bp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3월 4일 긴급 간부 회의를 주재한 후에 향후 통화정책 운영함에 있어서 글로벌 경기 하강 우려 확대, 주요국의 정책 공조 강화, 한미금리차 축소 등의 여건 변화를 적절히 감안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르면 4월 회의 이전에도 임시 금통위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영국과 뉴질랜드와 같은 영미권 국가들도 금리 인하 대응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금통위, 한은 금통위 같은 경우 3월에는 원래대로면 없죠. 네, 그렇습니다. 4월 9일에가 이제 정례회의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정책 공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슬슬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카드를 다 꺼내 들었을 경우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시장 패닉에 맞서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게 되면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공급 측면의 수요 위축이 전이를 좀 방지하고 내수 소비가 그래도 좀 촉진될 수 있는 부분, 신용 경색 위험이 완화되는 부분, 달러화 약세가 유발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 정책 활용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는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전염병이라는 특성상 과거 위기 상황 대비했을 때 금리 인하 자체의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미시적이고 세밀한 정책 보완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시적으로 좀 둔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역도 방역인데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아무래도 증시라든지 금융시장이 휘청이다 보니 글로벌 정책 공조에 많이 좀 기대를 모으고 있고 실제로 액션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과거에 이런 움직임이 어떤 경우에 좀 펼쳐졌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국가도 있고 이미 한 국가도 있는데 이 각 국에서 유동성을 공급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는 우리는 확진자 수 추이를 보고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공포지수를 보고 하겠다든지 이런 기준점이 있나요? 이제 뭐 그 정해진 기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보통 보는 이제 기준점들은 경기 지표 같은 것들이 될 텐데요. 근데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경기 지표를 보고 한 건 아니죠. 미국에서 이제 리스크 관련 선행 지표라든가 또 자산 시장 흐름, 대표적인 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대응을 좀 하고 있던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이제 그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의 흐름 같은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이제 다른 선행 지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악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3년 국채 수익률 같이 동이 빠지고 있죠. 지금 미국의 파란 선이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인데요. 미국의 국채 10년물은 지금 수익률이 10년 내에는 최저치까지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저께까지 나온 건데 이것보다 더 빠졌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상당히 쏠림이 심하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한 부분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리스크 관련 지표들도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미국의 BBB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하고
또 중국 쪽의 리스크 이제 지표인 CDS 프리미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미국의 10년물 BBB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그리고 BBB 등급이니까 이게 우량채권은 아니죠. 회사채하고의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차이가 커진다는 것은 국채 쪽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이고 또 BBB 쪽은 조금 안전자산으로 안 보기 때문에 차이가 커진다. 그 얘기는 안전자산으로 쏠림이 굉장히 심화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스프레드가 요즘에 또 급격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어떤 긴급적인 어떤 위험 신호로 보고 또 긴급성을 상당히 좀 위험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좀 느끼게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글로벌 정책을 내놨던 적이 있나요? 예,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제 대표적인 것은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미국은 양적 완화를 3번을 했고요. 유럽도 양적 완화를 했고 중국, 일본까지 다 공조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금리 내리고 우리나라까지도 그 당시에 내렸었죠. 대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2012년도부터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박스피라고 불렀던 2016년도까지의 그 기간이 글로벌 공조 기간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016년도에 이제 양적 완화가 끝나가는 무렵에서 상당히 이제 또 긴축과 관련된 어떤 이제 주식시장의 흔들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빅4의 중앙은행들이 거기서 또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공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해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G20 정상회담 이후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 공조를 한 그런 구간이 있고요.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긴급 조정했는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뭐 1994년 때는 오히려 올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린스펀이.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러시아 금융위기 때도 긴급적으로 좀 내렸던 부분이 있고 2001년도에는 이제 IT 버블이었죠. 그때 시장 흔들렸기 때문에 그때 하고 그리고 3월, 4월 이렇게 긴급적으로 내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9.11 그때도 이제 내렸었고요. 또 이제 뭐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모기지 이론 또 금융위기 1차가 1월 달에 있었고 2008년도 리먼 사태가 또 10월 달에 다시 터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긴급적으로 뭐 0.5% 정도는 내렸던 것 같고요. 또 요번에 또 이제 내리는 것. 그래서 요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예전에 이제 이렇게 긴급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을 적에 우리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0이 T0 부분이 이제 긴급 인하를 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제일 지난 것이 이제 9.11 테러 부분입니다. 9.11 테러 당시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고 우리 시장은 곧바로 반등이 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08년도 1월 달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시 긴급 조정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반등이 강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지가 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 2라고 되어 있는 리먼 스타 때는 뭔가 좀 터지고 난 다음에 조정을 했는데 조금 더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방을 지키다가 살짝 반등이 좀 나오는 형태. 근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부분은 이때랑 어떤 이제 성격인지를 성격 규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9.11 테러 당시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엄청난 공포와 충격이긴 했지만은 기업들의 뭐 도산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그 우려감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금융위기 때는 사실 그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특히 이제 부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우려감들이 많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곧바로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글로벌 물동량, 또 수요 위축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우려가 있긴 하지만 부채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또 기업들 도산과 관련된 부분은 또 아닌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9.11 테러와 또 금융위기 당시에 어떤 중간 정도의 흐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느리지만 어쨌든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좀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보여주신 표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했을 때고 그때는 그러면 미국 외예 국가들도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에 동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뭐 어떤 부분을 기준점으로 봐야 될지,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더 인하를 할 때까지 우리 증시는 좀 휘청일지, 아니면은 뭐 전반적인 유럽 지역까지의 글로벌 공조가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줄지, 워낙에 변동성이 커가지고요. 예,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뭐 점을 쳐본다면은 지금 현재 이제 공조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뭐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은 미국,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전부 다 금리 인하를 이미 한 상태가 있고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0.5%까지 했죠. 앞으로도 이제 유럽 중앙은행, 또 미국 연준, 일본 중앙은행, 영국까지 전부 다 일단 금리 인하는 할 겁니다. 이제 그 폭의 차이는 좀 있더라도 금리 인하를 거의 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이렇게 금리 인하 외에도 지금 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자금이 나오는 부분들이 IMF에서 이미 500억 달러를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대응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WB 세계은행도 100억 달러를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 FOMC에서 또다시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100%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폭도 0.5%를 다시 또 인하할 거다라고 100%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이주열 총재가 정책 여건 변화를 적절히 감안하겠다. 그러니까 감안이라는 부분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걸 뜻하는 것 같고요. 적절이라는 것은 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폭이 이번에 미국이 0.5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번에 0.5%를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19 그 확산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 같은 것이 보게 되면은 얼마나 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건데, 지금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이제 어느 정도 피크를 좀 쳤기 때문에 미국이 관건인 것 같아요. 미국의 코로나19 이제 확진자 한번 그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5일날 갑자기 또 증가를 굉장히 좀 이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159명, 오늘 아마 조금 더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159명까지 5일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진단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게 되면은 이게 1000명, 2000명, 3000명, 우리나라가 지금 5000명이 넘었으니까 미국은 몇만 단위로 가지 않겠는가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리 시장, 이 자본시장이 좀 방어가 되려면은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정보를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 부양책이 계속해 가지고 좀 있어 줘야지 자본시장이 좀 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LA 쪽에 비상사태 선포되고 뭐 이러면서 시장이 또 굉장히 좀 급속하게 미국이 흔들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으로 받쳐주지 않으면은 자본시장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말씀해주신 내용 가운데서 어떤 경우가 우리 증시에 가장 좋나요? 우리 증시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뭐 우리 일단 그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야 되겠죠.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쪽에서는 그림이 좀 나올 텐데요. 국내 확진자 및 신규 확진자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일별 신규 확진자인데요. 지난번에 900명까지 나오다가 그 이후로 600명까지 빠졌고, 일일 증가수가 이번에는 지금 500명대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일일 증가수가 이제 피크는 쳤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구를 제외한 확진자 현황은 분명히 이제 피크치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구 쪽만 좀 줄어든다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WHO 의장도 어제 보니까 이제 한국과 관련해 가지고 고무적인 현상을 보고 있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부분들 좀 나타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쪽에는 감소가 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유동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하고 국내가 1% 이상의 금리를 추가적으로 좀 인하하는 부분들, 이러면서 좀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겠고, 이런 데 대해 가지고 글로벌 공조도 계속해 가지고 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또 뭐 이벤트적으로 본다면은 중국 공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감들 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겠고, 또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한 일정 같은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는 뭐 미뤄졌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면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또 심리를 또 자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예, 지금 대응 전략의 기준은 아무래도 미국 쪽입니다. 미국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미국 코로나가 확산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러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미국하고 글로벌 금리를 또 추가 인하하게 될 거고 또 재정 정책이라든가 기업 지원책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도 재가동이 가능할 거고요. 또 이제 미국에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된다면은 경기 지표 반등 시까지 금리를 받아도 또 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정책도 유지될 겁니다. 글로벌 유동성 정책도 유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양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사실 동일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그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장기간의 횡보를 좀 예상을 해야 되겠고요. 위에서는 경기 불안감이 시장을 아래로 누르고 아래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위로 받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다 막혀 있다. 그렇다면 박스권에서 주도주 어떤 그 섹터를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이 제일 유효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